전국에 계신 예비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바야흐로 올해 8월에 군무원 필기시험을 마쳤죠. 제가 가르쳤던 몇몇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이번에 시험은 좀 평이했다라는 게 전반적인 어떤 평가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지금 보면은 행정학에 대해서 보통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선생님 너무 낯섭니다. 이래요. 고교 전공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분들이 되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낯설어 하고, 두 번째, 너무 양이 방대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어떤 행정학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OT 강의를 보고 있는 수험생들은 아마도 대부분 처음 이제 군무원 시장에 진입을 하는 분들일 텐데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짤막한 OT 강의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OT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이라는 게 뭐고, 행정학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가, 또 나아가서 출제 경향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동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니까 조금만 주목을 해주세요. 네, 보면 그래서 주제는 행정이라는 뭔가, 그 다음에 나아가서 행정학이라는 거는 뭔가, 그리고 출제 경향은 어떤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마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낯설어 하실 겁니다. 제가 아주 짤막한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여기 정부라는 어떤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조직 안으로는 뭔가가 투입물이 들어가야 되죠. 왜 그러냐?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자원으로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보면 그래서 이 투입물로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조직을 운영하는 거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컨대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이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금전적인 자본이 필요하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라는 조직이 이러한 투입물 활용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정책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컨대 국방 정책이라든지 뭐 외교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이라든지 우리 흔히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라는 것도 만들어내게 되죠. 공공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은 소규모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컨대 우리 밤길을 갈 때 가로등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소규모의 정책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공급하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조직의, 정부라는 조직의 경계 밖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 자체가 산업사회를 지나서 현대사회로 올수록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또 다른 조연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행정에서요. 자, 보면 누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정부 끝에 시민사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민사회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과 저 같은 시민들 있죠? 이러한 시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공간, 시민사회가 있고, 나아가서 여기 자그마한 어떤 삼각형으로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면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환경이 복잡 다양하다 보니까 시장이라든지 국회, 지방정부, 나아가서 시민사회들과 협업을 해서, 즉 조금 쉬운 말로 하면 협동을 해서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림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행정학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공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익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사익의 반대말로서 공익이다 이러면 우리 사회 일반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책이라든지 어떤 길가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것들은 다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돈과 같은 투입물을 활용하여 만드는, 이루어내는 그런 게 바로 공익이고,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정부의 활동을 갖다가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러한 공익을 잘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행정학에서 행정 환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피드백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류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행정부는 일정한 책임을 지니고 있어요. 행정부 안에 있는 어떤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 자체라든지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외부나 내부에서 통제를 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통제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행정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라면은 개혁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행정환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류 과정을 통해 또다시 사람이라든지 돈의 어떤 투입물에 반영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행정학이 굉장히 낯설다 보니까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행정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문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적이 뭐였죠? 맞습니다. 공익이었습니다. 키워드만 적을게요. 공익을 위해서 주어가 정부입니다. 정부가 그쵸? 다양한 주체들과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주체가 누구죠, 여러분? 그쵸? 국회라든지 시장 아니면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을 의미했었죠? 이러한 주체들과 협동해서 행하는 어떤 정책 및 관리 활동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떤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조금 더 심플하게 더 줄여주세요. 만약에 이런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국정 운영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국정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정 관리, 국가 관리 이런 단어로 치환을 해도 무리가 없죠. 여러분 국정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건 아니죠. 그렇죠.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공익을 위한 거란 말이죠. 이런 활동, 국정 운영, 국가 관리 이거를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행정의 어떤 정의로부터 행정학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행정이라는 거는 한 단어로 줄이면은 국가관리,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이론을 행정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초반부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 행정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보통 양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국가 관리에 대한 모든 지식과 이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방대한 분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방대한 양을 공부하다 보니까 휘발성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행정학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우리가 들어봤으니까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사람에 대한 정부라는 조직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리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인사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라는 조직 안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행정 활동을 하려면요. 자, 그래서 돈 관리를 배우는데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재무행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정부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의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관리도 잘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조직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조직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조직론에서는요, 어떤 조직 간 의사소통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환경이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서 정부가 정책이나 공공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그리고 공공 서비스라는 것은 소규모의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이 정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여 이러한 정책을 따로 떼어서 정책학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센터에 정부가 있기는 한데 저기 왼쪽에 지방정부가 하나 있죠. 네. 이 지방정부도 나름의 정부이기 때문에 시험 과목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보통 어려워하죠. 자,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지방자치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환류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익을 잘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다하게끔 통제하고 그렇지 못하면 개혁을 해내는 이러한 일련의 피드백 과정. 이걸 행정 환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따로 떼어서 행정 환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환류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자, 보면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출제 경향은 중요하니까 노란 글씨로 쓸게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2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 있죠. 노란색으로 쓴 것이 행정학 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강론이 지금 개수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 6 과목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6과목이라고 적겠습니다. 네. 이러한 6과목이라는 곳이 지금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자치론 등 행정관리 요걸 의미하고요. 2번째, 행정학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총론은 뭐냐면 이러한 강론을 이해하기 위한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코어가 되는 배경 지식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총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한 과목이긴 한데 출제 빈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바탕으로 다시 저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보통 이 지방자치론에서 출제 경향은 두 문제에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방직이 따로 있잖아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뭐 국가직이라든지 아니면 군무원이라든지 이런 직에서는 보통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두 문제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행정, 재무행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시기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으면 세 문제, 적게는 두 문제 정도는 항상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정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네. 그리고 조직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요렇게 환류를 제외한 정책학으로부터 지방자치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요런 애들은 다 보통 보면 두세 문제씩 골고루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두세 문제라는 위치 자체가 문제 수가 적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중요합니다. 예, 다 중요하고, 다만 요 행정 환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0.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으면 1년에 한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행정 환류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얘네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러한 총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 적으면 3개, 많으면은 5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총론 파트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총론 파트로 볼 것이냐, 이거는 약간 행정학을 가르치는 강사마다 그 견해가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총론의 범주를 대단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강론의 어떤 범위에서 조금 더 많이 가져와서 총론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 교재를 기준으로는 총론에서 적게는 3문제, 많으면 5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행정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저기 있는 뭐 지방자치론, 뭐 정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네들이 교과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과목마다 한 100페이지 정도씩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600페이지 정도가 어떤 강론의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자, 보면 그래서 그 강론은 일단 모두 다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 골고루 출제가 되니까. 총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 선생님 이거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당연해요. 양은 많습니다. 저는 적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시험에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번에 시험을 치른 학생들과 제가 이번에 연락을 해봤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들이 무난하게 봤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갖다가 모두 상세하게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물론 그렇겠지만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00페이지를 세세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 강의를 따라서 착실히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면은 어찌됐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지침대로 잘 착실하게 따라왔던 친구들은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자, 또 한 번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은 이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강의 특징이라는 것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행정학이 무지 양이 많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제가 매핑이라는 걸 합니다. 이 매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좀 쉽게 표현하면 개념 간 연결 관계가 되겠습니다. 행정학에는 수많은 어떤 행정학에 대한 개념들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그 개념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연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 관계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방대한 양을 이렇게 꿰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반복이죠. 네,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 강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수업 중에 좀 물어보고 하면은 부끄러워하고 이런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조금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익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걸 공부할 때 따로 또 뭐 집에 가서 따로 복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습 시간에 자꾸 머릿속에서 꺼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센 자극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방대한 양의 행정학 속에서 나름 기억이 진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져봅니다. 던져봐가지고 학생들 반응을 보면은 요거는 잘 알고 있네. 아니면 요거는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쓰거든요. 그러면 후자의 경우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서 또 다시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행정학을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은 정리를 해보면 개념 간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매핑과 첫 번째, 자, 두 번째, 반복을 많이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강하고 수업을 들을 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용기 내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인강을 보는 친구들이나 실강을 보는 친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OT 시간에 어떤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짤막하게? 네. 제가 처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학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낯설어 하는 여러분들인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정부라는 어떤 하나의 조직, 행정부죠? 조직이 센터에 있고 그러한 행정부라는 조직 안으로 사람이나 돈과 같은 어떤 자원들이 들어가죠. 왜요? 조직 운영을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시장이나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과 협동을 해서, 그렇죠? 협동을 해서 정책이라든지 공공서비스를 공익을 위해 만드는 활동이라고 하면 행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너무 길다라고 느낀다라면은 그냥 국가 관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고 행정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국가 관리를 위한 지식이나 이론 등을 의미하는 바, 그래서 행정학이 좀 분량이 많구나, 그리고 또 낯설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 출제 경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론 같은 경우에는 두세 문제씩 골고루 출제가 되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 총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강론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쌤에 따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짤막하게 제가 OT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강하게 되면은 저하고 만나게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반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개념 간 연결 관계를 파악하면서 반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개강일까지 저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강일에 뵙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